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최연호라고 합니다. 통찰지능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걱정 많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분들의 특징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누구라도 다 예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아주 예민한 거죠. 아주 예민하다. 예, 보통보다 조금 더 심하게 예민한 타입인데 그분들은 말초 감각도 예민해요. 시각도 좋을 수가 있고 청각이 뛰어날 수도 있고 특히 후각, 미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음식의 호불호가 편식도 아주 심할 수도 있고 이 냄새를 잘 맡아서 또 그 아주 구역질 나는 냄새 같은 그런 거에 반응을 쉽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분들이 그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남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조차 내가 겪었던 경험이 되었는데 그 경험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고 지내왔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에 담아뒀다가 그중에서 특히 심하게 자기를 해를 끼쳤던가 손해를 봤던가 기분 나빴던 것들을 기억을 담아두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예민한 분들은 그것마저도 예민한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기가 보통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손해에 또 이렇게 예민해요. 그 손해가 뭐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손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내 미래를 그려볼 때 잠재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그 대비를 하는데 이 본능은 결국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예민한 분들의 특징이 두려움에 약간 취약한데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피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예. 우리 설민 대표님도 손해 예민한지 아닌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손해 갑자기 좀 긴장되는데 예. 예민하세요? 안 예민하세요? 별로? 저 별로 것 같은데? 손에 별로 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최설민 대표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봉급을 갖다 100만 원을 올려주겠대요. 근데 그냥 올려주진 않고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100만 원을 올려주고 뒤가 나오면 안 올려주겠대요. 그렇게 받을래? 아니면 모두 똑같이 70만 원을 받을래? 70만 원 받겠습니다. 70만 원 받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회사가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봉급을 깎겠대요. 100만 원을. 근데 그냥 깎진 않고 동전을 던지겠대요. 동전 던져서 앞이 나오면 100만 원을 깎고 뒤가 나오면 안 깎는데요. 그렇게 깎길래 모두 70만 원 깎길래 어떡하실래요? 저는 동전을 던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이득이었잖아요. 예. 이득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한 거를 택해요.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도박을 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보통 2 내지 3배, 즉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2.3배 높다고 돼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손해로 느낄 때 이득에 비해서 2.3배 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손해가 올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뭔가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비를 한다고 그러죠. 제가 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이번에 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보면 16강전에 모로코하고 스페인이 만났어요. 모로코가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 승부차기에서 파넨카킥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 파넨카킥이 뭐냐면 페널티킥 하면 골키퍼가 가운데 서 있죠. 만약에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골대에서 골키퍼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과 가운데를 반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놓으면 골을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로 쏘실 거예요? 저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쏘겠죠. 예. 당연히 골키퍼도 좌나 우로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근데 파넨카킥은 그냥 툭 하고 가운데로 차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성공해요. 왜요? 골키퍼가 이미 뛰었기 때문에. 그냥 골키퍼가 만약에 가만히 서 있었으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건데 먼저 뛰니까 공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허탈하게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 리오넬 메시도 되게 잘 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키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3분의 1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그게 더 에너지도 안 드는 거니까. 근데 골키퍼가 페널티 쏠 때마다 가만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 골키퍼 맞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즉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느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대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는 본능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심리학 용어로는 행동 편향이라고 그러죠. 전문 직업에 되게 많아요. 의사, 법관, 경제, 정치 모든 곳에서 자꾸 뭔가를 해요.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블레임을 받는다고 그러죠. 비난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서 의사들도 검사를 내고 약을 쓰고 안 써도 될 때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더 피해가 오고 타인에게 피해가 오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부정적이니까 무언가를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능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차이는 또 이제 개인의 차이니까 그게 심한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다면 왜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걸까요? 최근에 내가 겪었거나 그걸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꼈거나 무서웠거나 너무 흥미로웠던 일은 내 뇌를 지배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과거의 경험 중에 그러했던 아주 특이하거나 심하거나 놀랐던 일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하면 300명이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 예약해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비행기를 취소해요. 그리고는 다시 부산이나 이런 데로 예약을 잡고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요. 가족여행을. 자, 확률적으로 비행기 사고 확률이 높습니까? 자동차 사고 확률이 높습니까?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뉴스를 봄으로써 그게 놀랐던 나는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에 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비행기를 취소하고 자동차로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 돼버리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뇌예요. 그 편도체라고 하는 두려움의 뇌가 존재해서 그 뇌가 나를 대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장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 미래를 그릴 때 작동하는 뇌는 전전두엽이에요. 예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가 미래를 예상하고자 하면 우리가 뇌 MRI를 찍어봤을 때 전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 하나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그게 과거의 뇌예요. 기억의 뇌예요. 거기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왜 과거가 활성화가 되지? 나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두려움의 뇌가 활성된 예민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기억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려고 할 때 자꾸 그 생각을 먼저 떠올려 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그 작은 요만한 부분의 뇌가 우리 전체 대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마구 흔들어 버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도 힘들어질 것 같고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인간다운 어떤 나의 발전적인 행동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완전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조그만 그 두려움이, 손실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의 그 예민함이 너무 거기에 집착됐을 때 결국은 내 미래 자체가, 내 주변 자체가 전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인간관계에 대한 미래의 어떤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면 안 될 것은 어떤 걸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한 글자로 얘기하고 싶은데 네. 탓이요. 탓이요. 자,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냐면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상대방이 피해자가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상대방 피해자가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남 탓이 되는 거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느니 전부 그러잖아요. 예. 내가 막 뒤집어 쓰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보면서 뭐든지 저 사람 탓이야가 나오게 돼 있는 그 탓인데, 이게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에요. 우리 오은영 박사라든가 강영욱 반려견 훈련사가 그 아이를 치료하던가요? 그렇지 않고 주변 환경을 치료하는 거 아세요? 개 주인을 치료하든가 그 가족을 치료하든가, 즉 환경의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맥락이 있는 건데 그거를 잠깐 사람들이 놓치고 그 사람 탓을 해버리는 거죠. 내 탓, 남 탓.
그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 심리학 용어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보지를 못해서 볼 수 있는 통찰이 부족했을 때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탓을 하기 전에 입장을 바꾸는 시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 탓이 아니라 저 입장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겠구나.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극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로 해낼 수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가 그랬어. 그리고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그릴 때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그릴 때도 현재 시점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왜곡이 되기 쉽고 미래를 그리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한다고 다 나온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때 가보면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 90% 이상 다 틀려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왜?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현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민 대표님의 내일은 설민 대표님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오늘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저의 미래는요, 저를 똑같이 겪었던 그 선배라든가 동료라든가 스승님의 오늘이에요. 나는 맨날 나를 스페셜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남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세월이 흘러가 보면 그대로 그 위치를 거의 답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돼 있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랑 똑같아져 있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마음고생,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그거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를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겼는가? 내가 그거랑 똑같이 갈 거예요. 절대 내가 스페셜하지 않아요. 나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죠. 지금 나의 고통이 시간 흘러가니까 조금씩 수그러드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맞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과거가 그랬던 거야 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즉 현재주의는 우리가 꼭 타파해야 되고 나의 내일은 남의 오늘이다를 실천해 볼 때 그때 답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내일로 생각하는 어떠한 인물상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나의 가족 중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설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 상담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의 심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게 정말 답이에요. 그 남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고생 같은 거 다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일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이겨나가는 방법이지 나의 나쁜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에서 미래를 좋은 과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즉 내가 부족한 경험을 갖고 있을 때는 남의 좋은 경험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따르면 좋은 미래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큰 울림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나를 잠식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소아과 의사잖아요. 예.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배가 아파서 오는데 병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아주 예민한 아이들 중에 학교 가서 대변을 못 봐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과거에 수업 시간에 참았던 기억들 또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했던 생각들, 손 들고 화장실에 중간에 나가려니까 창피했던 생각들,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들, 이게 다 나한테 예민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변을 보는 거를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꼭 대변을 보고 가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대변 보려면 배가 아파야 돼요.
그럼 배가 진짜 아파지는 거예요. 내 기억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야 나는 변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증,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인데 이게 먼저 떠오르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 그 학생들한테 이 맥락을 먼저 제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다 네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아픈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아팠지? 배가 꾸룩꾸룩거리고 아플 거 아니에요? 좋아. 아플 때 사실 네가 학교에서 대변 보면 되는 거야. 그죠? 대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못 보겠니? 못 보면 있지. 아픈 거 조금 참아봐봐. 왜 대변 보고 싶어도 좀 이따 보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 아팠던 게 시간 끌면 좋아지지 않니를 물어보면 그렇대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부정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조금은 좋아지잖아요. 누그러들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화면에서 보면 이게 그 어떤 통증이라든가 부정적인 감정, 내가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의 이벤트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그 직전의 과거고요. 이쪽은 지나간 거예요. 이쪽은 지나가서 좋아진 상태가 되는데 이 예민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은 이거를 걱정하는 거죠. 자, 이 이벤트가 나한테 아주 심하게 통증이 오거나 가슴이 아파지거나 할 그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의 그 느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걸 겪기가 싫은 거죠. 근데 솔직히 지나가 보면 해결이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이쪽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희망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지나갈 거야. 이거를 기대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무르니까 내 마음이 더 나빠지고 힘들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거 아니에요.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라는 의미가 돼요. 부딪히면 그거 생각보다 괜찮았네. 일종의 자신이 자각을 하는 상황을 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 특히 이제 부모와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내가 마음이 아주 아파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과거 때문에 그렇다고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그게 오래된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지금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게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족이건 예를 들어 어머니건 뭐 다른 가족이건 친한 사람이건 그때 그 얘기를 꺼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때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 당시에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와서 폭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만약에 늦지 않았다면 이게 왜 부당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를 얘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꺼내야지만 앞으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또 나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딪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일 확률이 또 나의 환경의 잘못일 확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서 그 상황을 끄집어내 갖고 전체 무대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우리 토막내보는 거죠. 해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방법이고 모든 사람에게 맥락을 알려서 이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어차피 그렇게 말해봤자 부모님은 뭐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말을 꺼냈다는 나에 대한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을 갖고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때는 어른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도 그 얘기를 꺼내면서 싸운다기보다는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진심으로 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마음속에서 샘솟네요. 네. 용기가 나야 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제가 이제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에도 이제 마지막에 쓰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에 나쁜 상황의 부정적인 감정의 모든 근원은 기억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기억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평생 지니고 싶은 좋은 기억. 두 번째는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완성시키는 좋은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 나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내 인생의 제일 훌륭한 훈련법이 되거든요. 니체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진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기억으로부터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겨나가야 되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죠. 그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최현호 교수님을 모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내 부정적인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